안녕하십니까. 네. 잘 풀어보셨나요? 미리 풀어보셨어요? 풀어보시라 그랬죠? 우리 마무리했던 거 한 몇 번 읽고 푸셨으면 잘 풀렸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백서는, 올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왔던 우리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자격증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변리사, 뭐 이런 자격증들 있죠? 거기 나와 있는 민법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제풀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 시험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중에서 중요한 거 100개를 뽑았으니까 요거를 한 60% 이상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격증들이 우리하고 난이도가 같거나 낮아요. 낮은 것들은 빼버리고 우리 난이도하고 비슷한 것들만 뽑은 거예요. 한 60% 정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실전도 가면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모의고사나 동영에서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게 우리 실전 난이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은 달달달 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마무리, 이론 마무리했던 거 하고 동형 5회차. 그러면 200문제죠? 5, 4, 20. 이거 100문제죠? 300문제죠? 그럼 마무리 자료하고 300문제면 충분해요. 다른 건 이제 볼 필요 없으니까 박스에다 넣으세요. 기본서. 다 박스에다 넣어. 민법과 관련된 건 딱 박스에 넣어 박싱을 하세요. 괜히. 하나는 남겨놔야 돼. 요약집이나 기출. 뽀개기 둘 중에 하나. 그거 남겨놓고. 왜냐하면 핵심적인 거 한번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는 다 뭐 학원에서 받은 자료, 뭐 여러분들이 몰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 뭐 이런 거. 누구 이렇게 귀가일 받고 속아가지고 산 거 다른 학원 뭐 이런 거. 뭐 이거 랜드 프로 거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괜히 쌓아놔봐야 마음에 부담만 돼요. 부담만 되니까. 괜히 꺼내놨다가 욕만 먹고. 요약집이나 기출 뽀기기 그거. 요약돼 있는 거 그거 하고 최종 마무리 프린트. 그리고 동형 5회차 요거. 그거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세요. 그것도 많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충분합니다. 시험장 가서 80점 맞지 말라고 때려도 80점 맞아요.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다. 1번.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되고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취득 변경 소멸. 그 중에 특히 취득, 원시와 승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거 구별해야 되고. 근데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 해약, 채권행위, 처분행위, 요식, 불요식, 출연, 비출연. 요거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 기억은 법률행위 구별하는 거죠. 법률행위를 구별할 때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구별한다고 했어요. 처분행위는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어요. 이때 준물권행위에 해당되는 게 채권양도, 채무면제. 여기 준물권행위예요. 그 다음에 같은 채씨지만 본이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채권행위. 뭐가 있었죠? 채무인수. 요거 좀 구별해서 암기해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오니까. 채권양도죠? 준물권행위. 옳은 지문이죠. 외우시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니은. 법률행위를 구별하는데 법률행위는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죠. 그 다음에 그 계약은 또다시 전형, 비전형이 있고 우리 계약법으로 가면 쌍무, 편무가 있고 유상, 무상이 있고 낙성, 요물이 있었죠. 그중에 요물계약 외우는 게 있었죠. 현상광고하고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 구별해야 되죠.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디귿. 단독행위가 상대방 없는 것과 있는 게 있죠. 없는 게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소유권 포기.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추인, 철회, 동의 뭐 이런 것들. 디귿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중에서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리을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 근처에서 권리를 취득할 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있죠. 자, 원시 취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건물 신축하고 점유 취득시효. 그 다음에 뭐 무주물 선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건물 신축하고 점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을 틀렸죠? 리을 승계가 아니라 원시 취득입니다. 모르는 건 4번.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는 단순 암기 형태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구별하셔야 돼. 2번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목적이 확정 가능적 법 사이에서 타당성을 갖춰야 유효라 그랬죠? 그때 동그라미 1번. 목적이 이미 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죠?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1번 X. 2번은 목적이 물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면 불능이라 그랬죠? 2번도 X. 3번 부동산 이거 판례 꼭 기억하자 그랬죠.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 초과 부분만 무효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꼭 기억하자. 초과 부분만 무효라 그랬어요.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2번도 X, 3번도 X 이렇게 돼요. 4번 허위 진술이라고 돼 있죠. 그냥 증언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였어요. 근데 허위 진술 대가나 증언 거부 대가는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4번이 답이죠. 그죠? 4번이 답이 어렵지 않아요. 5번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되는데 궁박은 정신적, 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한다 그랬죠. 5번 틀렸죠.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그죠? 안 어려워요. 안 어렵게 나와요. 올해 나온 것들이 이 정도야 난이도가. 그쵸? 3번 반사의 질서 행위 인거 아닌 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아는 게 다 나와 있죠. 기업 뇌물로 받은 금전 뇌물 받는 건 반사의 질서 행위예요. 근데 그걸 소극적으로 은닉 비자금 조성도 마찬가지고 뇌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받은 돈을 소극적으로 인치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기억. 니은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니은 잘 나오죠. 그러나 지금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것 반사회 질서 행위죠. 반면에 리얼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귀국해서 일정 기간 근무해라.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하라.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었죠. 평생 근무해라 그러면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근데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해라. 이건 괜찮단 말이죠. 따라서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인 것은 디귿 하나. 이렇게 되죠. 답은 2번. 겁나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 총칙 특히 민법 총칙 문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다 하는 거야. 다. 이렇게 쉽게 나와요. 4번 반사회 질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동기가 불법한 건 원칙적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이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다면 1번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이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에 포함된다. 자, 어떤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건 기준 시기가 언제예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 지금까지 대부분이 행위 당시였죠. 그게 2번이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되죠. 자, 3번은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박에 빠뜨린 다음에 그걸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것.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그랬죠? 이게 3번. 4번도 마찬가지죠.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계약.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죠. 그죠? 옳지 않은 거. 네. 4번. 반사회 질서 행위다 말이죠. 그러니까 틀렸지.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4번이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 그렇죠? 네. 5번은 세금 회피 목적 행위들은 세금을 뜯어내야 되니까 무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반사회질성이 아니에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매매가 지금 빠져 있는데 6번에 가면 이제 간단히 나와 있어요. 이중매매는 따로. 5번. 불공정원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불공정원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리자의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불공정원행위가 되죠. 자, 이때 급부와 반대급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여나 기부와 같은 주기만 할 뿐 반대급부가 없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랬죠. X죠. 경매도 안 된다 그랬어요. 경매도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할 때 제가 요거 마무리할 때 그 판례 문구를 설명드리면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할 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기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려해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요거 문장이 끊어져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해야 한다. 2번 X. 3번 구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3번이 답이죠. 4번은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면서 두 번째 줄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있어야 된다. 근데 없어도 성립한다니까 틀렸죠.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4번. 5번.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3번 골라야 되죠. 그렇죠? 어렵질 않아요. 자, 6번. 긴 게 나왔어요. 일순 긴장하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 동그라미 1번. 매매계약서의 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어. 특약을 달아서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이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법원은 매도인 해석에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옳은 지문이죠.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자, 2번. 제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판단할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르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죠? 또 하나가 예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실명 확인한 자. 그 사람이 당사자. 또 하나가 요거죠. 갑이 존재하지 않는 의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기다 자기 사진을 묻혀서 증권회사 가가지고 내가 의리오라고 계약을 했을 때 이때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운전면허증이 있는 을과 병이 계약 당사자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그렇죠? 갑과 병 사이에 갑을 당사자로 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판례였어요. 판례 암기하시자 그랬죠? 답은 2번이죠. 2번 골랐으니까 3번 5줄짜리, 5번 5줄짜리 볼 필요가 없죠. 자, 3번. 갑이 A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아직 미등기인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수령하고 병에게 매도. 자,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팔았으니 배임행위죠. 이때 병이 갑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했대요. 갑의 배임행위가 있고 적극가담이 있으니까 반사회질성으로 무효죠. 자, 반사회질성으로 무효가 됐을 때 네 가지 꼭 기억하자 그랬죠. 을이나 갑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은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병과 거래한 전득자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을은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억나야 된다 그랬어. 나왔죠. 네 번째 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쵸?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 지문이 잘 나오죠, 시험에. 이중매매 이론이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죠. 그래서 동형모의고사 봤던 게 제2행위가 증여받은 거, 제2행위가 저당권 설정한 거, 제1행위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 이런 경우에도 이중매매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4번.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것도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질서는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5번.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돼서 절대적 무효일 때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그렇게 이중매매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릴 게 없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민법 총칙은 틀릴 게 없어요. 7번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는 일단 107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2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3번, 5번. 진의의 뜻.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을 쓰여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비진입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 요게 뭐예요? 비진입. 내심적 효과의사가 결여. 요게 비진입. 비진이라 할 수 없다. 5번이 틀렸죠.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나 틀렸는데? 뭐 한 10며칠 남았어도 반성해야죠. 그죠? 10며칠 남았어요? 18일 남았죠. 저거 잘못됐죠? 그죠? 오늘이 7일인데 바꿔! 18일로 됐다 크게 바꿔. 야 19일인데 자식아. 아유 하루는 빼야지. 전날은 빼야죠. 그렇죠. 뭐 전날 밤새려고? 전날은 빼야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잠을 자면서 공부하면 합격해. 오늘부터 4시간. 네? 이따 가시면서 전화번호 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제가 새벽 2시쯤 다 문자를 보낼 거야. 한꺼번에 쫙. 자는지. 5분 내에 답장이 없으면 다음 주에 10,000원씩.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어. 새벽 2시에 문자 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남기세요. 제가 진짜 보내드릴 테니까 2시. 야 네가 예약해서 보내는 거 아니냐. 안 자요 2시까지. 4번. 대리행위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 하죠. 대리행위 하자 유무 116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이 뭐예요?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누굴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조문 그대로. 116조 1항. 옳은 증거죠. 틀린 거 5번. 자, 8번은 허위 표시 중에서 가장 매매죠. 갑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제 뭐 요런 거 나오면 우리 뭐 거의 뭐 가장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일단 이 상태에서는 무효다. 그리고 무효다. 그리고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건 불법인 임급여가 아니어서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즉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있으니까 말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죠. 저 채권자는 저 취소 말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갑을 대위하여 말소할 수도 있지요. 말소 청구할 수도.
그 다음에 팔았단 말이지. 이렇게. 이때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짧게 나오는 거. 제3자는 선이 이게만 하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선의의 제3자하고 관련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아셔야 됩니다. 물론 병이 악의라면 보호를 못 받죠. 하지만 악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가 선이라면 보호되고 악의라면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으니 을에게 병한테 받은 돈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갑을사의 매매는 무효다.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네요. 상관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선이라면 보호되는 거예요. 1번 갑을 매매는 무효다. 2번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3번 병은 선이 면촉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4번 병이 악의라면 보호가 안 되니까 갑은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5번이 문제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요. 갑은 더 이상 소유권을 되돌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병이 뭘 취득했어요? 저당권 취득했으니까 소유권 등기는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어요? 을에게.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병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병이 뭘 취득했다고 돼 있어요? 저당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5번이 틀렸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냐 저당권을 취득했냐를 좀 구별하자. 최근에 이 제3자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한 이런 걸로 잘 나와요. 9번은 제가 이거 나온다 그랬어요. 올해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다른 자격증에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자, 해당하는 놈 하나는 기억해야 되죠. 파산관제인. 해당한다 그랬죠. 아닌 놈 8놈 외웠죠. 우리 11명까지는 다 외워 안 외운데 8명.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추심 목적, 일반 채권자. 네? 8명. 외우고 계시죠? 다시.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추심 목적, 일반 채권자. 그 중에 한 놈. 4번, 3번, 채무자. 그냥 답이 골라져. 나머지 1, 2, 4, 5번은 읽지도 마세요. 몰라, 이런 놈들이 누군지 우리는. 해당하는 놈은 외운 적이 없어,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 놈만 외웠어요. 답이 3번. 이렇게 고르면 돼요. 아시겠죠? 써달라. 싫어. 여러분이 외워. 뭐 김영철이야? 4달러? 뭐 써달라야? 뭐요? 외워. 써달라. 관심법 이후로 4달러. 히트하고 있죠. 그랬더니 또 신구 선생님도 또 나왔어. 니들이 오징어 맛을 알아? 막 이렇게. 옛날에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이거 가지고서 히트 치시더니 오징어로 또 다시. 옛날 분들이 나와서 광고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네. 서술한 하청이도 나와야 되는데 뭘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나와야 되는데. 9번, 3번. 다시 한번 본인, 가손양,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추심 목적, 일반 채권자. 자꾸 중얼중얼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답은 3번.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10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착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그 중에 입증 책임.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라. 상대방이 누구예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즉 효력을 주장하는 자. 옳은 질문이죠. 2번.
경지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경지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니다 그랬고 6개 외우고 있죠. 중요 부분 아닌 거. 네? 5개 외우고 있다가 동형에서 하나 추가했잖아. 먼저 외우고 있던 거 5개. 시가, 면적, 소유자,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 단독상속. 하나 추가. 구상금 채무를 차용금 채무로 차고. 그건 기억 안 나죠? 동형에서 하나 더 외워달라죠. 총 6개. 외워주세요. 시가, 면적, 소유자,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 단독상속. 이거 외우고 있어. 하나 추가. 구상금 채무를 차용금 채무로 오인하고 보증한 경우. 중요 부분? 아니다. 네? 동형 4회차에선가 했잖아요. 몰라? 저 외우라 그랬어 지금. 외우라 그랬어. 내가 시험 볼 거 아닌데 뭐. 외우세요. 시가, 면적, 소유자,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구상금 채무를 차용금 채무로 앞머리 따서. 네? 시가, 면적, 소유자, 가압류, 공동상속, 구상금. 네? 네. 3개씩 심연소 가공부 이렇게 했네. 심연소 가공부.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돼.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구상금 채무가 뭔지 왜 하려고 그래? 이미 동영에서 설명했는데 다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서도 다 까먹어. 그러니까 설명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구상금 채무, 차용금 채무. 아유, 중요 부분 아니네. 끝. 아시겠죠? 18일 남았는데. 18일 남았는데. 암기. 그 다음에 3번 경과실로 착오에 빠졌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더라도 위법 아니지? 불법 폐기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죠? 4번 착오 취소권 임의규정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답은 5번. 중대한 과실로 착오하면 취소 못한다 그랬죠? 하지만 상대방이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5번이 틀렸죠. 다시 외우세요. 중요 부분 아닌 거. 그 다음에 11번에 1번 사골지문이죠.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2번 동기 착오가 상대방에서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착오가 될 수 있다. 3번 취소하려는 자, 즉 착오자는 법률행위 행위에 착오가 있었고 and 착오가 없었다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것. 착오가 없었다라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게 뭐죠? 중요 부분이죠, 이게. 여기 중요 부분이죠.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중요 부분의 기준이 뭐였어요?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그게 이거죠. 그걸 누가 증명해라? 취소하려는 자. 옳은 지문이죠. 4번은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최근 판례 여기저기 나와요.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그냥 담보 책임이 아니라 하자 담보 책임은 물리적 하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에 하자가 물리적 하자가 있는데도 없다고 착오하고 샀어. 아파트를 샀는데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샀어. 근데 사고 났는데 봤더니 금이 쩍쩍 갈라져 있고 물이 줄줄 새. 이럴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착오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꼭 기억하세요.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착오는요. 현재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 사실도 착오 대상이 되죠. 장래 미필적 사실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 보니까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 미필적이란 말이나 불확실하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죠?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그걸 계산해서 매도인한테 줬는데 그보다 더 부과가 됐어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은 장래 부과될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양도소득 세액에 대한 착오가 있죠.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래 미필적 사실에 대한 착오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즉, 세 번째 줄, 백구조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백구조 착오에 포함된다. 근데 우리 판례는 항상 말하지만 쉽게 말 안 하죠. 포함된다 그러면 될 걸 제외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네.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요. 포함된다 그러면 될 거를 긍정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지 않는다. 뭐 이따구로 공부를. 이상한 사람이래. 옳은 지문이죠. 12번 사기. 일단 사기 강박은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된다는 걸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될 거를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동기의 착오가 있을 뿐이죠. 자, 2번.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을의 대리인이야. 을의 대리인은 을하고 동일시하죠. 따라서 이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지요. 그 2번이죠. 3번 위법한 기만과 관련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이거 위법하지 않죠. 그러나 상품을 선전 광고할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신의치게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그지. 이거는 위법하죠. 다소 허위 과장 광고는 위법하지 않지만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광고했을 때는 위법하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한 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 병존해요. 두 개가 다 인정이 돼. 하지만 중첩적 행사는 안 돼.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어요. 특히 위에 거 지문까지만 나온 적도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경합 병존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경합 병존한다는 건 두 개가 돼 인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4번이죠. 경합 병존한다. 옳은 지문이에요. 5번. 자, 사기 강박을 이로 취소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때 선의의 제3자란 취소 전 선의 제3자인가, 취소 후 선의 제3자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취소 전인가, 취소 이후인가를 묻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된다. 그런데 두 번째 줄, 취소 전부터 법률관계가 가졌던 제3자의 하나다. 그러니까 틀렸죠. 취소 전인가, 취소 이후인가를 묻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5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13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 우편으로 을에게 보냈다. 일단 상대방이 있으니 111조 1항.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2번 111조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죠. 발송 후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 하더라도 갑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3번 등기 우편이니까 그 무렵 을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는 볼 것이다. 이렇게 되죠. 4번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5번 도달이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도달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할 필요가 없고 동거가족이 수령하더라도 도달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필요도 없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5번 옳은 지문이죠. 그 내용을 알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쉽게 나와요. 자, 대리 마찬가지입니다. 1. 대리권 소멸 사유 127조 본 4. 대 사성파. 성이 뭐예요? 성년 후견에 계시죠. 근데 1번 한정 후견 계시에요.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X. 2번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 뭐였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예요. 범위 내. 하지만 본인을 배신하는 거예요. 배임적 대리 행위.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을 받을 때의 진위가 횡령할 생각이었어. 그런 게 대리권 남용이죠. 그런데 대리권 범위 내이기 때문에 원칙 유효한 대리예요. 무권 대리가 아니라. 그렇죠? 유효해요.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돼요. 이때 무권 대리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비진이 표시를 적용하죠. 어찌됐건 무권 대리는 아니에요. 대리권 범위 내이기 때문에. 2번 틀렸죠. 3번 법정 대리를 뭘로 바꿔야 돼요? 임의 대리로 바꿔야 되죠. 임의 대리는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법정 대리는 122조에서 그 책임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번도 틀렸죠. 4번은 잘 나온 그냥 조문이 나온다 그랬죠.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원칙 각자 대리. 자, 5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리 행위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되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고 지시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끝이 뭘로 끝나요?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읽어보세요. 지시란 말 있죠? 그죠? 두 번째 줄에. 그럼 끝이 뭘로 끝나?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이네. 무슨 말이야? 몰라? 하지만 옳은 거야. 우린 그렇게 외웠어. 그죠?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외운 대로 푸는 거예요. 네? 아직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문제 되는 거야. 네? 외워야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답으로 나오는데. 그쵸? 제가 그랬어요. 뭐 이해해서 풀면 참 좋지만 사실 이해해서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들은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풀리죠. 15번. 대리는 개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돼요.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채권양도 통지 적용된다. 채권양도 통지 대리가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나 채권 양도 통지와 같은 요거 의사의 통지고 요거 관념의 통지예요. 그죠? 야, 아까 채권 양도는 준법률행위라고 법률행위라고 그랬잖냐. 예. 채권 양도는 법률행위예요. 근데 그걸 통지하는 건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라고 법률행위예요. 근데 채권 양도 통지는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아니야.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대리가 적용된다.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번. 틀렸네. 자, 2번 나왔어요. 계약 체결과 이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 체결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연기.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번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성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줄 권한은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죠. 4번은 대리행위이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첫 번째 줄로 갔더니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도용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내가 갑이요 그랬어요. 이거 대리행위 아니죠? 대리행위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5번도 마찬가지죠.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했어요. 우리 115조에 의하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된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범죄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다시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115조 단서를 이렇게 판례가 말을 해요. 아시겠죠? 예? 그냥 4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을 모용한 걸로 끝났지요.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니야. 따라서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아. 근데 5번은 본인처럼 행세했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뒤에 뭐가 있어요?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행위했다 이렇죠. 그 말은 본인처럼 행세했지만 어찌됐건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그 두 번째 문장 가지고 아 이건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구나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4번, 5번 구별하실 수 있겠죠?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옳은 것은 4번. 16번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을 위해서 병과 계열했다. 15번처럼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요. 대리를 이렇게 단순히 사례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번이나 15번이나 같은 형태예요. 문제가. 내용도 비슷해요. 동그라미 1번 을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 하지만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다른 자격증에서 이렇게 나왔죠. 우리 동영에서 봤던 거.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이렇게도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옳은 지문. 2번 을의 대리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을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나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126조는 상대방 선의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니 스스로 입증. 이거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이거 좀 기억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게 2번이죠. 그러니까 입증을 누가 하라? 병이 하라. 그죠? 근데 3번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체결 권한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 체결 대리권성에는 계약하고 수령 권한까지만 있죠. 연기 권한도 없고 해제 권한도 없죠. 3번이 틀렸죠. 해제 권한이 없으니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고 계약의 해제 해소로 반환되는 돈 수령할 권한도 없다. 그랬었죠. 3번 틀렸죠. 4번은 제가 조금 조심을 해달라 했던 판례예요. 갑이 을에게 주택 임대 권한을 줬어요.
이거를 우리 병에게 갑으로 행세해서 임대했어요. 이거 대리 아니죠? 근데 2년 뒤에 을이 또다시 갑으로 행세를 해서 매각을 했어요. 이때 요것도 대리행위가 아니지요. 아니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거를 유추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사기 치려면 이렇게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한다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제가. 그쵸? 2년을 꼭 기다린 거야, 얘는. 병이 철저하게 자기를 갑으로 믿을 때까지 2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갑으로 매각을 했어. 이때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리고 따로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네? 4번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4번을 만약에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성립하진 않아요. 유추 적용을 할 뿐입니다. 5번은 대리권 수여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변조리긴 하고 있어. 그걸 갑이 알면서 승낙 또는 묵인했어. 이게 뭐예요? 수여 표시. 수여 표시죠. 네, 그래서 갑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 용태, 이 사실상의 용태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 사실상의 용태라는 건 1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사실상의 용태가 뭐지? 추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여나 수여 표시를. 그렇죠? 그 옳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 3번 고르실 수 있으면 돼요.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 설령 헷갈린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있는 거 하나 고르자 그랬어요. 제가. 그쵸? 답은 3번. 17번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라고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2번.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X. 3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도대체. 같거나 작아야 한다. 넘지 못한다. 3번이 다. 4번. 임의 대리인,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죠. 그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요. 이거 4번 X. 단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 이때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라면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지. 5번.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런데 의리병을 선임한 후에 대리권이 어찌어찌 소멸했어. 그럼 복대리권도 소멸. 이렇게 돼. 5번 틀렸죠. 그쵸? 옳은 거 3번. 자, 17번까지 한번 보세요. 어려운 게 있었나? 답 고를 때. 없지요. 제가 그랬죠. 기출되는 건 결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자, 17번까지 풀었습니다. 18번부터 조금 쉬었다가.